네, 오늘은 최근 핫 이슈인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디지털 화폐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좀 강력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네. 지금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폐는 종이돈과 보통 동전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데,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이제 손으로 만질 수가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화폐 단위가 변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하는 방법이 바뀌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걸로 이제 예를 든다면 온라인 뱅킹이라든지, 모바일 뱅킹이라든지, 크레딧 카드 사용할 때 우리가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인터넷을 이용한 그런 이제 거래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화폐를 우리가 디지털 화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디지털 화폐, 가상 화폐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또 암호화폐 이런 말도 사용을 하거든요. 이런 용어가 어떻게 구분되는 건가요? 네, 사실 이게 다 이제 신조어인데요. 새로 이제 신생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죠. 새로 나온 말들인데 사실 그것이 많이 혼용되고 있어서 혼돈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보통 디지털 커런시 또는 이제 디지털 에셋, 버추얼 커런시, 크립토 커런시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죠. 한국말로는 이제 그것을 디지털 화폐, 또 디지털 자산, 가상 화폐, 암호화폐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이제 가상화폐를 포함한 그런 모든 이제 CBDC라고 그래서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는 말을 그것의 약자인데요.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 중에서 자산의 가치가 있는 것들. 그런 것을 또 디지털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폐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virtual currency인데 이 말은 이제 국세청에서 많이 이용하는데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decentralized된 모든 디지털 화폐를 얘기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통 화폐는 중앙은행에서 관리를 하는데 중앙은행에서 관리하지 않고 각각 개인이 자유롭게 거래를 하는 그런 화폐를 이제 가상화폐라는 말을 쓰고요. 암호화폐는 크립토커런시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디지털 화폐 중에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로 만들어져서 암호화가 된 화폐라는 표현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잡해 보이는데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달리 사용되고는 있지만 그냥 거의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서 암호화폐라고 얘기를 하든 가상화폐를 얘기하든 거의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지금은 이제 새로 나온 이제 기술에 의해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간편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라는 거는 이 새로운 기술들의 발달로 이제 출현하게 된 그런 이제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런 현상의 중심에는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이미 아시다시피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좀 이해가 이제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한국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어떤 합의 기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돈을 사용할 경우에 그 거래를 동의한다는 그 거래가 맞다고 하는 그 100%를 합의를 봐야 인정되는 그런 다음에 진행이 되게끔 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과정이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의논해서 합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아주 천문학적인 속도로 이것이 확인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아주 매우 안전하고 그리고 보안이 아주 좋은 기술이어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 지금 상당히 많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핀텍, 그러니까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지금 진전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한 프로덕트를 접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네, 세계는 지금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데 특히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인데요. 중국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은 비트코인을 축출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못하게 하고 대신 이제 중국의 위안화를 디지털 화폐로 디지털화하는 그런 작업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디지털 화폐와 가상 화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가상 화폐라는 것은 디센트럴라이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현재 화폐는 센트럴라이즈 돼 있어서 미국 같으면 페드라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관리를 하고 한국 같으면 한국은행 그리고 각각 그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그 화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상화폐라는 것은 디센트럴라이즈 돼서 그런 중앙은행이나 이런 중앙관리 시스템이 없고 개인 간의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런 그 가상화폐는 달리 센트럴라이즈된 그런 디지털 화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고 왜 미국에서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냐면 만약에 중국이 위안화를 디지털화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관광객이 세계로 여행을 하고 중국의 비즈니스가 세계로 뻗어져 나갈 때 중국인들이 디지털 화폐를 받는 곳을 찾는다고 하면 세계 각국에서 중국의 그 관광객과 비즈니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디지털 화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될 때 지금 현재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미국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이 디지털 화폐를 미국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CBDC라고 해서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는 그런 이름을 사용해서 지금 미국도 많이 연구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 미국과 이것을 만약에 지금 현재 커런시를 다 디지털화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중앙정부에서 누가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 썼고를 다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여기는 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반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국이나 북한 같은 곳은 사실 정부에서 명령하면 그대로 다 따라가는 그런 그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렇죠. 중국이나 북한 같은 곳은 그 디지털화하는데 화폐를 디지털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세계적인 기축 통화인 달러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염려가 되는 가운데 아침 어제 뭐가 있었냐면 마이애미에서 디지털 그 커런시에 비트코인 그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39살인데요. 부클레라는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법제화하기 위한 그 제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해서 상당히 그 큰 뉴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건 뭐냐면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요. 그 국민의 70%가 은행 계좌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건데요. 그리고 GDP의 20%가 미국 같은 데서 송금돼서 들어오는 거랍니다. 자, 그렇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국민의 70%가 은행 계좌가 없을 경우에 거래에 가장 용이한 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이제 그걸 고려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송금하게 되면 이 송금 수수료가 비싸죠. 그러니까 그 달러에 대해 상대적으로 그 환율이 약한 엘살바도르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송금을 받는 금액에 수수료가 차지하는 부담이 크다 보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도 이것은 필요하다는 것이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이제 좀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게 39살인 그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SNS에서 인기를 노리고 또 이제 독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니냐. 그리고 아직까지 그 안정되지 않은 비트코인을 법제화해서 국가에서 달러와 같이 지금 이 나라는 자국화가 없어서 달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달러하고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뭐 남미 쪽의 베네수엘라나 쿠바나 멕시코 이런 나라들도 이 자국의 여기 뭐죠 그 화폐가 네.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네.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뭐 디지털 화폐의 출현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말씀 중에 CBDC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네, 이것은 이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는 말인데요. 이 가상화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비트코인이, 다치코인이 이런 것들은 가상화폐에서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가의 화폐를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죠. 그렇죠. 인플레이션도 쉽게 일어날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국가에서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 국가에서 관리하는 디지털 커런시 이것을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 해서 약해서 요즘 CBDC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문이나 또는 라디오, TV 이런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CBDC라는 말을 이제 종종 접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때 6만 달러를 넘었다가 오늘 제가 가격을 보니까 3만 달러가 좀 넘거든요. 코인 하나에. 이렇게 비싼데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 예. 우리가 종이돈 사용하는 거 100불짜리 종이돈 그 자체가 가치가 있나요? 가치가 사실은 없죠. 그렇지만 이것에 가치를 두는 이유는 네.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그렇죠. 신뢰가 높기 때문에 가치를 두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회사가 존재하고, 그거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봐지는데, 사실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증된 것이 없어요. 그것도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치라는 것은 그것을 마이닝하는, 채굴하는 데 들어간 비용 정도, 그다음에 개인이 연결된 네트워크를 굳이 가치로 만든다면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면서 서서히 생태계가, 이코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거래 교환소가 생겼고, 이런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업소들이 생겼고, 비즈니스도 생겼고, 이런 것이 어떤 가치를 형성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도 뭐 상당히 불안하고 리스크는 많지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투자 결정이라든지 이해하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디지털 화폐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디지털 화폐는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상당히 지금은 이제 가상화폐 등은 리스크는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점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고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앞으로 없어질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재 화폐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 법제화 또 규제 규정 이런 것들이 잘 다듬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